5초 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면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2. 약물을 복용한 후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3. 증상의 변화에 따라 약의 양을 조절하여 제공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5. 복용량을 줄이고자 할 때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는다. 정답은 4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해서 병원에 가져간다 되겠습니다. 약물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렸을 경우 그 전에 없던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메모해서 병원에 갈 때 가져가야겠습니다. 투여 약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지기능 개선제 같은 경우는 인지 증상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기억력, 그리고 진압력, 진압력은 세 가지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되면 집안에서도 안방과 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헤매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실행기능 저하 같은 경우는 이전에 했던 가전제품을 작동하지 못하신다거나 또는 옷 입는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의 완치라기보다는 이런 증상의 악화 지연을 위해서 투여를 합니다. 대표적인 약물은 아립세트가 되겠고 알츠하이머형 치매에서 80% 이상에서 사용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약물도 엑셀론, 레미닐, 에빅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행동증상 개선제 같은 경우는 망상, 잘못된 믿음에 대한 우리 상상이고 환각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고 하는 환시, 느껴지지 않는데 본인만 느끼는 환촉 등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울, 공격성 같은 다양한 정신행동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을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자, 감각 및 기능적인 손상을 고려해서 환경을 바꾼다. OX 중에서 정답은 O입니다. 기능에 따라 환경을 바꾸는 주되 치매 대상자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환경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다. 혼란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감각이나 기능적인 손상을 고려해서 환경을 바꾸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예를 들어 편마비가 와서 한쪽에 불편발이 생겼다면 건강한 쪽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주는 것도 환경이 바뀌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겠죠.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고 일상생활 지원의 기본 원칙은 두 가지로 크게 봅니다.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살리는 게 목표입니다. 잔존 능력, 남아있는 능력을 살리기 위함이고 각각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문제를 푸실 때도 두 가지 중에서 항상 헷갈리시는 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 케어하실 때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공감, 이해, 수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환각 증상을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므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수용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질환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를 하셔야겠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공감이 되겠습니다. 왜 대상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돌아가신 어르신이 보인다고 했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보고 싶으시겠구나 이런 게 공감이 되겠고 그리고 모든 행동에서 오답이 되는 경우는 대상자의 행동이나 말에 부정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시거나 야단을 치시는 것도 대상자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나쁜 감정으로 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과 야단은 항상 오답으로 치셔야겠습니다. 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네 가지는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병으로 할 수 없게 된 일도 예전에 해왔던 대로 하려고 굉장히 고집을 하시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건망증과 크게 구분되는 것은 새로운 일을 배우는 능력에 문제가 있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돕는 방법은 1. 식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2.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금식시킨다. 3. 모든 음식을 섞어서 갈아준다. 4. 직접 식사를 준비하게 한다. 5. 약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약의 부작용으로 입맛이 떨어진 건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대상자가 의사를 표현하기가 좀 힘드실 수 있으므로 그 외에 입안에 상처가 있어 식사를 못하시는지, 틀니가 맞지 않은지, 수저사용법을 잊었는지 또는 시력에 문제가 있어 음식을 구분하지 못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만 보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2. 계속 거부하면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3.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4.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5.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정답은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입니다. 음식을 못 먹고 쳐다만 보고 있는 이유가 식사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 다 도와줘 버리시면은 대상자의 잔존 능력이 또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4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가벼운 숟가락을 준다. 2. 음식을 모두 섞어 제공한다. 3.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 4.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둔다. 5. 그릇은 대접보다는 접시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가 더 넓어서 덜 흘릴 수 있겠습니다. 1번. 가벼운 숟가락보다는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에 음식을 모두 섞진 않고 잘 저민 고기, 계란, 통조림 등은 갈아서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4번에 양념은 식탁에 두지 않습니다. 5.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이나 국그릇을 사용해서 덜 흘리게 할 수 있겠습니다. 5.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량을 평소보다 2배 제공한다. 2. 걸쭉한 액체 음식을 준다. 3. 고지방의 음식을 준다. 4. 의료진에게 알리고 원인을 파악한다. 5. 큰 그릇에 한꺼번에 담아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의료진에게 알리고 원인을 파악한다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하셔서 원인을 파악해야겠고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나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하는 게 다음 순위가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 외출 전에는 꼭 화장실을 가게 한다는 OX 중에서 정답은 X입니다. 식사 전 외출 전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는 건 괜찮지만 강요하는 것은 되지 않겠습니다. 6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하여 옷이 젖은 것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상황을 기록하고 기저귀를 채운다. 2.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3. 하루 동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병기를 대준다.
5. 보호자와 유치도뇨 간 삽입에 대해 의논한다. 정답은 2번 자연스럽게 더러워진 옷을 속히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가 되겠습니다. 네. 10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벨트나 단추가 있는 옷을 입힌다. 2. 변기를 차갑게 해서 변이를 자극한다. 3. 낮에는 가능한 기저귀를 채워둔다. 4. 오랜 시간 변기에 앉아 배변을 유도한다. 5. 손동작으로 보여주어 스스로 뒤처리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번 손동작으로 시범을 보여주어 스스로 뒤처리하도록 돕는다 입니다. 1. 벨트나 단추보다는 고무줄 바지가 좋고 2번은 변기는 따뜻하게 해서 변이를 자극합니다. 3. 낮에는 가능한 기저귀를 채우지 않습니다. 의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배뇨 훈련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오랜 시간 변기에 앉아 배변을 유도하지 않고 변이가 생겼을 때 다시 시도합니다. 8번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의 식후 구강위생 방법은 1. 차 또는 물을 마시도록 한다. 2.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3. 면봉으로 잇몸을 닦아준다. 4. 거즈를 감은 서랍자에 물치약을 묻혀 닦는다. 5. 치아가 없는 경우는 구강위생을 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는 식후의 보리차입니다. 차나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4번에 거즈를 감은 서랍자에 물치약을 묻혀 닫는 경우는 치매 대상자가 양치질을 거부할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목욕 원칙,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요양보호사가 목욕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욕조 바닥과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욕조 안에 발목 정도의 물을 미리 받은 후에 욕조에 들어가게 하고 물을 채웁니다. 물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을 하게 합니다. 운동 실조증이 있는 경우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릴 수 있기 때문에 샤워보다는 욕조에서 목욕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목욕을 심하게 거부하며 욕하는 경우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위해서 혼자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다. 옷 입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합니다. 대상자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한다. 그러면 입고 싶어하는 옷을 안에 입히고 상황에 맞게 긴팔에 반팔 이런 식으로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고집한다 대치하지 마시고 가족과 상의해서 동일한 유형의 옷을 추가로 구입해서 준비해 놓으면 또 해답이 되겠습니다. 옷을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겉옷부터 놓으시면 안 되겠고 속옷부터 입는 순으로 놓아두시고 옷 입는 것을 거부하면 잠시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합니다.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천을 사용합니다.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뒤집어도 되는 무방한 옷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면 옷 라벨에 이름을 써두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1.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2. 산책로를 매일 바꾸어 걷게 한다. 3. 숨을 쉬기 힘들어하면 쉬었다가 운동한다. 4.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며 운동한다. 5. 심장병 대상자에게는 계단 오르내리기를 시킨다. 정답은 1번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리는 게 좋겠습니다. 2. 산책로를 매일 바꾸어 걷게 하면 혼란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길, 같은 시간이 좋겠습니다. 3.
숨을 쉬기 힘들어하면 보고를 하셔야겠고 4. 팔다리 관절을 천천히 움직이며 운동합니다. 5. 심장병 대상자에게는 계단 오르기를 하면 또 호흡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사전 검진을 받습니다. 네, 운동 돕기 원칙은 모든 운동은 심장에서 먼 다리 쪽에서부터 탈탈탈 손발 다리를 털어가며 시작하셔가지고 머리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운동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하셔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책이 가장 편안하고 효과적이고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을 말해주면 혼란도 막고 초조감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선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가능하면 스스로 운동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10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문 안쪽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2.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3. 채광을 고려하여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4. 모기약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대 위에 둔다. 5.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열 전도율이 높은 것으로 감싼다. 정답은 2번. 난간 같은 위험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방문 안쪽에서 잠그지 못하는 것으로 설치하셔야겠고 3. 방은 2층보다는 1층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4. 모기약 같은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하시고 5.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위험하기 때문에 열 전달이 높은 것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화상 예방을 위해서 전련체로 감싸줍니다. 전련체는 열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솜이나 스티로폼 등이 될 거고 열 전도율이 높은 것은 은박지 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11번 치매 대상자의 거주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유리문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2.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3. 밤에도 화장실을 밝게 해둔다. 4. 노출된 온수 파이프를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 놓는다. 5. 대상자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에 전화기를 둔다. 정답은 3번. 밤에도 화장실은 밝게 해두셔야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1. 유리문을 투명하게 관리하면 부딪힐 위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두거나 해서 유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방 안에는 잠금 장치를 하면 위험할 수 있고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4.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알루미늄 호일로 하면 열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전련체로 감쌉니다. 5. 대상자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전화기나 콜벨을 둡니다.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에서 치매 대상자의 똑같은 질문에 같은 말로 반복해서 설명한다는 OX 중에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다독거리며 안심시켜준다가 답이 됩니다. 대상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는 시설입니다. 라고 같은 말로 반복을 합니다. 잠시 후에 이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곳은 시설입니다. 라고 하시는 것은 대상자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지 못한 것이겠죠. 대상자가 눈을 떴는데 눈을 뜰 때마다 내가 보이는 공간이 새로운 곳이고 낯선 곳이라 생각이 들면 그렇죠. 불안감이 들고 혼란을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것보다 그 불안감을 인지해서 다독거리며 안심시켜주고 다른 곳으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게 대상자에게는 도움이 더 되는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애기들한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같은 질문에 반복을 하고 또 같이 떼를 쓰거나 이럴 때 우리 엄마들이 잘하는 게 갑자기 손뼉을 치거나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비행기 지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은 방금 울었던 거, 떼쓰던 거를 깜빡 잊고 쳐다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또 방법이 되겠네요. 네. 자, 12번.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딸이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2. 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3.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4.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모르는 척한다. 5. 딸이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하시며 주의를 전환한다입니다. 딸이 3년 전에 사망을 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한다는 것은 대상자의 행동을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오답이 됩니다. 5번처럼 설득하거나 설명한다는 대상자에게는 좋지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13번. 치매 대상자가 명절이라 고향집에 가야 한다며 짐을 쌌다 풀었다 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고향집에 혼자 갈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고향집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4.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 개기를 도와달라고 한다. 5. 지금은 고향집에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4번. 고향집에 가기 전에 빨래 개기 같은 이런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주의를 전환시키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는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갑자기 손뼉을 친다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드린다거나 좋아하는 노래 또는 과거 경험이나 고향 얘기를 꺼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빨래개기, 콩고르기, 나물 다듬기 같은 단순한 일거리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14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아들에게 전화해 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지금 도대체 몇 번째예요? 2. 어르신 좋아하는 노래 같이 부를까요? 3.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4. 전화할게요 라고 말하고 그냥 둔다. 5. 아드님 저녁에 오실 거예요 라고 일단 안심시킨다. 정답은 2번. 어르신 좋아하는 노래 같이 부를까요? 라며 주의를 환기시켜 줍니다. 아들에게 전화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시기 때문에 좋아하는 노래로 통해서 방금 전화해달라고 요구했던 상황을 좀 잊어버릴 수 있고 좋아하는 걸 하실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셔야겠고 5번처럼 아드님 저녁에 오실 거예요 라고 일단 안심시키는 것은 대상자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겠죠. 대상자는 아들이 올 때까지 저녁까지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처럼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주의를 전환시켜 주는 게 최적의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치매 대상자가 집에 언제 갈 수 있는지 반복 질문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그만 물어보라고 한다. 2. 집에 갈 때쯤 알려준다고 한다. 3. 집에 아무도 없다고 반복해서 대답한다. 4. 관심 얻기 위한 행동이니 대답하지 않는다. 5. 같이 좋아하는 공놀이 하자고 한다. 정답은 5번. 같이 좋아하는 공놀이 할까요? 라며 주의를 환기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의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놓는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본다. 3. 반복 행동을 그만두도록 손으로 제지한다. 4. 청소하기 어려우니 그만하라고 설득한다. 5.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정답은 5번.
콩나물, 다듬기 같은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서 주의를 전환합니다. 이번처럼 왜 이런 개방형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그 행동을 제지하진 않고 주의를 전환시키는 게 더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방금 식사를 마친 대상자가 밥을 안 먹었다며 또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먹고 난 식기를 바로 치운다. 2. 칼로리가 높은 간식을 제공한다. 3. 매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표시하게 한다. 4. 방금 식사를 했잖아요 라고 큰 소리로 알려준다. 5.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대답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매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표시하게 해서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1번에 먹고 난 식기는 바로 치우지 마시고 식구를 그대로 두어서 식사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 칼로리가 낮은 간식 같은 경우를 규칙적으로 제공하시는 게 좋겠고 4번처럼 방금 식사했잖아요 라고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대상자에게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18번 치매 대상자가 점심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이 빈 그릇이 어르신이 드신 거 맞지요? 2. 그새 깜빡하셨네요.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3. 지금 2시에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4. 몇 시에 점심을 드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5. 언제 식사했는지 다른 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정답은 1번과 3번 중에서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2시에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점심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밥을 달라고 하신 경우는 대상자가 기억력이 감소해서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시다 라고 시간을 인지시켜 주시고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칼로리가 적은 간식을 작은 접시에 담아 규칙적인 시간에 스스로 먹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에 나왔을 때 1번이 오답이었던 이유는 이 빈 그릇이 어르신이 드신 것 맞지요? 같은 상황이 조금 강요를 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최적의 답은 5번으로 가셨어야겠습니다. 자, 그릇의 크기를 조정해서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큰 그릇은 너무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진 않겠고요. 식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식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음식은 잘게 썰어 목이 막히지 않게 하고 특히 치매 말기에는 연하, 삼키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으깨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손에 든 물건이 칼인데 위험하다라고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그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면 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센스가 있으시게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하시면서 어르신 좋아하는 귤 드릴까요? 라고 하시면서 드리면은 칼을 놓고 과일을 받아 들으시겠죠. 네. 19번 치매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라며 새수비누를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진짜 맛있겠네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2. 이게 정말 감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 3.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라고 말하며 비누를 바로 뺏는다. 4. 이건 산성 성분이 들어간 세수비누예요 라고 설명한다. 5.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정답은 5번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하는 센스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3번처럼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라며 비누를 뺏으려고 하시면은 더 안 뺏기시려고 고집을 부리실 겁니다.
5번으로 가셨어야겠습니다. 네. 20번.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베개 솜을 먹고 있을 때의 대처 방법은 1. 수면제를 먹여 재운다. 2. 장갑을 끼고 자게 한다. 3. 솜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4. 가족에게 새 베개를 사오게 한다. 5. 솜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 정답은 5번 솜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시면 그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겠죠. 지금은 베개 솜을 인지를 못하시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하는 이식증 증상일 수 있습니다. 손에 든 베개 솜이 음식물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워주셔야겠습니다. 21번. 대상자가 밤에 깬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수면하도록 돕는 방법은 1.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2.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4.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게 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 정답은 3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입니다. 문제가 밤에 깬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따뜻한 우유를 제공하고 문을 닫아 두시고 이불을 덮어주시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의 대처 방법은 1.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2. 경쾌한 음악을 들어준다. 3. 밤에 충분히 운동하게 한다. 4.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입니다. 그래서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는 말을 걸어 자극을 줍니다. 1. 홍차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들어서 좋지는 않습니다. 2. 수면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3. 밤에 운동하시면 더 못 주무실 겁니다. 낮에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하도록 돕고 5. 포만감 있는 음식을 드시면 더 잠을 설칠 수 있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고 공복감이 있을 경우 따뜻한 우유 정도가 좋겠습니다. 23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수면장애의 특징은 1. 자다가 한두 번 깬다. 2. 30분 이상 뒤척이다 잠든다. 3. 초저녁에 자고 새벽에 깬다. 4. 낮에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잔다. 5. 2, 3일간 잠을 안 자다가 몰아서 잔다. 정답은 5번 2, 3일간 잠을 안 자고 몰아서 잔다입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낮에 잠을 자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24번. 치매 대상자가 수면장애를 보일 때 돕는 방법은 1. 낮에 산책과 같은 운동을 하도록 돕는다. 2.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3. 저녁에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4. 잠에 깨서 외출하려고 하면 혼자 두어 쉬게 한다. 5.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정답은 1번 낮에 산책과 같은 운동을 하도록 도와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주셔야겠습니다. 3. 저녁에 따뜻한 홍차, 카페인은 좋지 않습니다. 4. 잠에서 깨서 외출하려고 하면 같이 함께 걷습니다. 5. 실내 온도는 적정 실내 온도가 좋겠습니다. 25번.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의 대처 방법은 1. 침실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4.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5.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잠옷을 벗으려고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잠옷이 불편하신가를 파악하시고 옷을 확인하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낮 동안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출입문을 열어둔다. 2. 주위를 어둡게 한다. 3. 좋아하는 간식을 원한다. 4. 배회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5.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간식을 권해서 배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1. 출입문을 열어두시면은 혹시 나중에 나가서 위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 놓아서 출입하는 곳을 관찰하고 모든 문을 잠그는 게 좋습니다. 주의를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자, 배회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 불안, 배고픔 또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하지 못하시는 않는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5. 낙상이나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혼자 방에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27번 야간에 집안에서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취침 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2. 현관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킨다. 3.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4. 배회 동선을 차단하여 낙상 위험을 줄인다. 5. 거실을 어둡게 해서 방에서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정답은 3번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워주시는 게 착각과 환각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초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요소는 없애주시는 게 좋고 1번에 취침 전에 운동하시면 더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낮에 일거리나 산책이나 목욕 같은 건전한 활동이 좋겠고 이 현관문을 열어두시면 위험합니다. 4. 배회 동선을 차단하시면 더 억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는 배 코스를 만들어주면서 안방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5. 거실을 어둡게 하진 않습니다. 더 불안한 것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8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초조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배회할 때 돕는 방법은 1. TV를 크게 틀어 관심을 돌린다. 2. 집안을 어둡게 하여 수면 시간임을 알린다. 3.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4.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5. 대상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야간에 초조한 대상자가 배회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1. TV는 크게 틀어 하시면 소음으로 인해서 더 불안할 수 있겠고 이 집안을 어둡게 하지 말고 밝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침대 옆에 옷가지가 있다면 잘못해서 귀신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환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출입문은 잠가둡니다. 배회, 기억력 상실이나 또는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 또는 정서적인 불안이나 배고픔 또는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등의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신체적 손상,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셔야겠고 기억력이나 시간 감각이 떨어졌을 때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서 현실감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에 모셔가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는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되 시설에서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는 배회를 해서 왔다 갔다 하셔도 익숙한 환경일 수 있지만
시설 같은 곳에서는 배 코스를 만들어주면은 낯선 사람, 낯선 환경이 또 눈앞에 보여서 또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을 소지하고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 놓아 관찰합니다. TV 라디오는 크게 틀지 않고 집안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불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밤에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양이나 또는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서 정서적인 불안에 의한 배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 것도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29번 침해 대상자가 저 할멈이 내 손수건을 훔쳐갔어 라며 자주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인지 묻는다. 2. 다른 사람의 손수건을 빌려서 준다. 3. 같은 손수건을 사 두었다가 대체한다. 4.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모르는 척한다. 5. 손수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주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같은 손수건을 미리 사두었다가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물건을 찾도록 도와주셔야지 먼저 찾아주시면 또 도둑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서랍 밑은 찾아보셨습니까? 라고 유도를 하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30번 침해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누가 밥에 독약을 탔다고 하시며 먹지 않으려고 할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왜 독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3.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4. 자꾸 그러시면 밥 안 드릴 거예요.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의심하면서 독약을 탔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같이 드세요. 라고 하시면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31번 치매 할아버지가 키가 작고 파마머리한 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라고 부르며 따라다닌다. 대처 방법은 1. 따뜻하게 손을 잡으며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2. 정색하며 할아버지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3. 마주보며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4. 웃으며 여보 불렀어요. 5. 가까이 가서 제가 할머니로 보이세요. 정답은 3번 마주보며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입니다. 지금 환각 증상입니다. 그럴 때는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공감하셔야겠습니다. 왜 대상자가 요양보호사가 할머니로 보여셨는가 생각하시면 아 보고 싶으신나 보다 라고 접근하실 수 있겠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오답이 1번처럼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라는 것은 대상자가 지금 여보라고 지금 착각하신 상황인데 그 말을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말은 좀 함정이니까 좀 주의하셔야겠네요. 네. 2번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갑을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본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3.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한다. 4. 딸에게 더 좋은 지갑을 사오게 하겠다고 말한다. 5.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정답은 5번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입니다. 지금 상황은 도둑 망상이고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 경우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찾도록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번처럼 지갑을 언제 어디 두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도둑망상이 있는 이유 자체가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기억력 자체가 감소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보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 시설에서 침해 대상자가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대상자를 가리키며 저 여편네는 참 뻔뻔스러워 남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못 들은 척하면서 반응하지 않는다. 2. 다른 대상자에게 귓속말로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3.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확인한다. 4.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 5. 월세 납입 증명서를 임의로 만들어 보인다. 정답은 4번입니다.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킵니다. 문제를 보시면 남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월세를 안 냈다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설인데 집이라고 착각하시는 진압력에 문제가 있으신 상황입니다. 시간, 장소, 사람 중에서 장소 진압력이 떨어진 상황이고 진압력이 떨어졌을 때는 인지를 콕 시켜주시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장소를 알려주어서 현실감을 유지하게 하셔야지 5번처럼 월세 납입 증명서를 임의로 마음대로 만들어줘 버리시면은 더 현실감이 떨어지시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시설입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34번 지미 대상자가 치킨 냄새가 난다며 없는 치킨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치킨이 생각나셨어요? 2. 무슨 말씀이세요? 치킨은 없어요. 3. 치킨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4.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그러시네요. 5.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정답은 5번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치킨 냄새가 난다며 없는 치킨을 달라고 할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환각 증상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부정하시면 안 되겠고 대상자의 감정을 공감해 보시냐면은 치킨이 드시고 싶으시구나가 답이 되겠습니다. 35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해서 고함을 치며 요양보호사를 때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팔을 잡아 행동을 멈추게 한다. 2.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3.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인다. 4.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한다. 5.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파괴적 행동을 하시는 상황이고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이며 옆에서 계시는 게 맞습니다. 1처럼 팔을 잡아 행동을 멈추게 하진 않습니다. 불필요한 신체 구속은 최대한 하지 않습니다. 2.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는 것은 더 사실에 대해서 상기시키면서 더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4. 행동이 멈출 때까지 피한다 아닙니다.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시고 다독여 주셔야겠습니다. 5번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해버리시면 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지 않고 차분하고 온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6번 지미 대상자가 놀이 치료 중 다른 대상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의 대처 방법은 1. 힘으로 제압한다. 2.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타이른다. 3. 빠르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다. 4.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냥 둔다. 5. 온화하고 부드럽게 진정을 시킨다. 정답은 3번과 5번 중에서 5번입니다. 온화하고 부드럽게 진정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3번이 틀린 이유는 빠르게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오답입니다. 지금 갑자기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박수를 갑자기 빠르게 치면서 관심을 전환했던 게 답이었다면은 지금은 빠르게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관심을 돌릴 때는 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네,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냥 두시면 안 되겠고, 이렇게 놀이 치료 중에 대상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파괴적 행동을 지를 때는 일단 프로그램을 중지시켜서 활동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데리고 나와서 안정시키는 게 답이 됩니다. 모시고 나와서 안정시키고 자극을 주지 않고 진정을 시켜야겠습니다. 37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노인과 마주칠 때마다 화를 내며 말싸움을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단호한 어조로 제지한다. 2. 싸울 때마다 사과하게 한다. 3.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 퇴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5. 방을 바꿔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방을 바꿔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한다입니다. 지금 같은 방을 쓰는 노인과 마주칠 때마다 화를 낸다고 하십니다. 파괴적 이런 행동 사건을 유발하는 사건이 있다면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답이겠죠. 대상자가 마주칠 때마다 화를 내시니까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방을 바꿔주시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3번처럼 왜 그러시는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자극을 주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경고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오답이 되겠습니다.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이런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은 초기에 폭발적인 분노로 시작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파괴적 행동이 중지가 됩니다. 특히 이런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입니다. 왜 초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초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누구인지, 지금이 아침인지 밤인지 등등의 이런 진압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대상자에게는 불안한 요소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자극을 주지 않고 옆에 온화한 태도로 부드럽게 좀 대처를 해주시면서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시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38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우리 엄마가 와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밖에 아무도 안 왔다고 말한다. 2. 엄마가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3.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설명한다.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 지금은 저녁이니 엄마한테 내일 가자고 말한다. 정답은 4번.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감을 좋아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는 인형이나 애완동물, 익숙한 소리나 또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도울 수 있겠습니다. 해질녘이 되면은 불안한 증상으로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는 증상은 석양 증후군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보기 5번처럼 지금은 저녁이니 엄마한테 내일 가자고 일시적인 안심을 시키는 거는 대상자를 위로하는 게 아니겠죠. 대상자는 그럼 내일까지 그거에 상황에 꽂혀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번처럼 이렇게 주의를 전환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39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낮 동안 잘 지내시다가 해질녘이 되면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저는 퇴근합니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돕는 방법은 1.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 못 간다고 말한다. 2. 요양시설이라 나갈 수 없다고 설득한다. 3. 조명을 어둡게 해서 밤이라는 것을 알린다. 4. 빠른 박자의 음악을 크게 틀어준다. 5. 대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켜준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TV 프로그램을 켜준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또 해질녘이 되면 불안한 증상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처럼 조명을 어둡게 하시면 안 되겠고 오히려 밝게 하셔가지고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40번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자꾸 밖으로 나가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2.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3.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4. 은은한 조명으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5. 낮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옆에 함께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주는 게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1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충분히 함께 있어 주셔야겠고 3번은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하는 더 깜깜한 밤이 보여서 더 불안할 수 있겠습니다. 커튼은 닫는다 같은 말로 커튼은 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4에 은은한 조명보다는 조명을 밝게 낮처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5번에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하셔야 조금 초저녁이나 해질녘쯤에 또 잠을 좀 안정되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다. 4.1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한다. 대처 방법은 1.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2.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3. 커튼을 걷어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4.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한다. 5. 억제대를 사용해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 정답은 1번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입니다. 대상자가 지금 해질녘이 되면 불안하신데 커튼도 닫아주셔야 되고 밖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왜 산책이 답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차라리 밖에 나가셔가지고 공기도 쐬고 뭐 주변에 나무도 보고 풍경도 보시고 하시면은 기분이 더 좋아지실 수 있고 들어가셔가지고 잠도 더 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처럼 커튼을 걷어가지고 저녁이 되었음을 보게 하시면은 더 깜깜한 환경 때문에 불안할 수 있겠고 차라리 산책을 하셔라는 괜찮겠습니다. 좀 구분을 하셔야겠고 5번처럼 억제대를 사용하시는 것은 무조건 오답이겠죠. 나를 해하려는 사람처럼 존재로 인식이 되면서 더 불안함을 더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다. 석양주문의 정의를 보시면 이게 밤 석양이라고 하면은 해지는 시간이고 우리 한여름에 해지는 시간이 밤 8시, 9시 정도가 됩니다. 키워드는 저녁 8시, 9시고 증후군은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질환까지는 아니고 살짝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고 낮에는 유순하다가 저녁 8시, 9시만 되면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불안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구나 라고 인지를 좀 하시고 함께 있어 주시면서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시거나 또 애완동물을 또 좋아한다면 함께 있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또 활동하게 해서 잘 주무시도록 도와주시고 불필요한 신체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더 증상이 심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밖으로 데려가서 산책을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건강적으로 정신도 맑게 하고 또 들뜬 마음도 가라앉혀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료수나 또는 등 마사지나 조용한 음악 듣기는 또 도움이 되겠지만 카페인이 든 홍차나 녹차, 콜라는 또 오답이 되겠습니다. TV도 켜고 조명도 밝게 해주는 것이 불안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됩니다. 자, 부적절한 성적 행동입니다. 42번 치매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의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방에 격리한다. 2. 일시적인 행동이므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4.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 정답은 4번과 5번 중에서 정답은 5번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한다 이런 행동을 보일 때는 프로그램 진행할 때 이성과 거리를 두어서 좌석을 배치해 버리시면 이런 사건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번처럼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하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경고를 한다면 좋아하는 인형이나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갈 겁니다라고 경고하는 것은 성적 행동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호자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거의 협박 수준의 대상자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면서 더 행동이 나쁜 행동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단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오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접근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치매 대상자는 보통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음을 인식하셔야겠습니다. 바지를 노출한다고 해도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옷을 입혀드리는 게 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활동에 제약이 너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노출증을 감소하기 위해서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아하시는 사탕을 드린다던가 벌을 통해서는 좋아하는 휴대폰을 가져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적절히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겠죠. 이상한 이런 성행위가 보균적인 약물 때문에 유발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 네. 당황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옷을 신속하게 입혀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혹시나 옷이 불편하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신체적 욕구를 확인하고 해결해 줍니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혀 보신다든지 또는 화장실에 가고 싶진 않으신가 화장실에 모셔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즉각 멈추지 않으면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43번 치매 대상자가 프로그램실에서 자주 옷을 벗는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2. 시설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3.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4. 스스로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5.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정답은 1번.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봅니다. 옷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3번처럼 큰 소리로 말하시면은 화났는가 생각하시면서 또 불안 요소가 증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큰 소리는 항상 오답입니다. 의사소통 파트입니다. 44번 다음 대화 중 치매 대상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1. 또 왜 그러세요? 2. 오늘 점심 못 드시겠네요. 3. 그럼 누워 계세요. 4. 어제 무엇을 얼마나 드셨어요? 5. 배를 만지며 여기가 아프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배를 짚으면서 여기 배가 아프세요? 라고 하시면은 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일단 치매 대상자는 의사 표현을 적절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잘 표현 못합니다. 막연하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겠습니다. 1번처럼 왜 그러세요 같은 개방형 질문은 너무 케이스가 답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대답보다는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콕 짚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소통 기본 원칙은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파악하실 때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라고 하시면은 나 배가 아파 라고 표현을 잘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 또는 배가 아프세요? 라고 하시는 게 맞겠죠. 콕 집어주시면서 너무 큰 소리로 하시면 화가 났나? 라고 좀 주눅 드실 수도 있고 낮은 음조로 천천히 말씀을 하셔야겠고 또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 뭐 하셨어? 라고 하시면서 식사하셔서 밥은 먹었어? 라고 또 친근하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상자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합니다.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접근하셔야겠고 부정형 문장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르신 여기 위험하니까 부엌 가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안방은 가시면 됩니다. 라고 긍정형 문장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라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로 답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는 한 번에 한 가지씩을 설명하셔야겠습니다. 양치질을 하시고 식사하고 우리 1시간 뒤에 외출합시다 라고 하시면은 양말 신고 나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양치합시다, 식사합시다 이렇게 지금 하실 것만 한 가지씩 말씀을 하셔야겠고, 대상자가 판단이 가능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어르신 점심을 뭐 드시겠습니까?가 아니고 우리 짜장면과 짬뽕 중에서 뭐 드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선택을 짜장이라고 하실 수 있다면은 그렇게 제시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셔야겠고, 뒤에서 말씀하시다면은 대상자가 뒤로 보다가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실을 알려줍니다. 10시입니다. 주무십시오 라고 하셔야지 굳이 나중에 10시가 되면 주무시면 됩니다 라는 걸 말씀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셔야지, 안 그래도 지금 이해력이 떨어지시는데 위행어나 외래어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고, 대상자는 단기 기억은 떨어지지만은 상대적으로 애정 기억은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산만하게 하는 요인을 최대한 줄입니다.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주의력이 저하가 있기 때문에 라디오나 TV를 끄고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대상자의 말을 잘 이해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좀 치매가 진행될수록 언어 장애가 있으시면서 말씀을 좀 더디게 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끄떡끄떡이시면서 잘 이해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좀 판단력이나 또는 이해력이 떨어지시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게시판이나 그림을 사용해서 소통하시는 게 글보다는 더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추가 문제. 의사소통 표현 방법으로 옳은 것은 풀어보시면 1.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2. 할머니 또 약 안 먹었지? 3. 어떤 옷을 입고 외출하고 싶으세요? 4. 냉면과 콩국수 중에 무엇을 드실 겁니까? 5. 10시가 되면 세수하고 불을 끈 후 잠자리에 드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냉면과 콩국수 중에 콩국수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1번에는 어디 불편한 곳이 아니고 배가 아프십니까? 라고 하셔야 되고, 오늘 또 약 안 먹었지?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3번에 어떤 옷이 아니고 파란색 옷과 빨간 옷 중에 어떤 거 입으시겠습니까? 나는 파란색,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고, 5번처럼 10시가 되면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치매 말기 대상자의 의사소통 문제로 옳은 상황은, 요양보호사가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치매 대상자가 대답을 합니다. 1. 벌써 식사 시간이야? 2. 배고파 죽겠어. 3. 내가 밥을 먹었던가? 4. 식사는 하셨어요? 5. 모르겠어. 언제 먹었는지... 정답은 4번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요양보호사 지문에 똑같이 지금 말을 따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기 대상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심하면 말을 하지 않은 무언증이 나타날 수 있고,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치매 대상자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일단 초기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나 연결성이 손상이 되겠죠. 우리 알츠하이머 치매 자체가 베타 아밀로이드가 점차 쌓여가면서 우리 아세틸콜린 호르몬이 또 감소되는 건데,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모든 연결과 정보를 연결하고 하는 건데, 연결이 안 되니까는 일관성이 손상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주 확인을 하고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방금 했던 말을 기억 못 하시니까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죠. 그 뭐더라, 저 뭐더라 라고 그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초기 대상자 같은 경우는. 그 중기 대상자 같은 경우는 우리 초기, 중기, 말기 중에서 좀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구분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중기 대상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치매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단계다 하시면 됩니다. 대화를 하시는데 애매모호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내가 어제 며느리와 장 보러 갔는데 돈을 다 썼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안 되는 비슷한 말을 하시면서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혼동이 증가하는 대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가 기억이 안 나시니까 이것들, 그것들, 저것들 같은 사용이 증가하시고 중기 대상자 특징을 좀 기억하시자면 올바른 이름을 지칭하지 못하는 명칭 실어증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뭐 게시판인데 게시판이 기억이 안 나서 이게 기억이 안 나시는 거고 에어컨이 에어컨인지 단어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에다가 여기다가 에어컨이라고 또 단어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도 이름표를 붙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기억이 안 나시니까. 그리고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합니다. 연결성이 또 손상되면서 단어를 그 다음에 뭘 얘기하셔야 될지를 모르시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말기는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정도고 그리고 올바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어렵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 감소가 돼서 말수가 크게 줍니다. 심하면은 말을 안 하고 아까 보기처럼 앵무새처럼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좀 심한 단계겠다. 그죠? 자,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초기, 중기, 말기 중에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초기, 중기, 말기 중에서 초기입니다. 뭐 중기 같은 경우는 명칭 실어증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날 수 있겠죠. 근데 초기는 어 그게 뭐더라 라고 생각이 안 났는데 나중에 3시간 후에 그래 그게 그거였지? 뭐 세탁기 이렇게 기억이 나신다는 거죠. 자, 그다음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이나 사건을 회상하도록 돕는다. 초중 말기 중에서 초기입니다. 초기에는 최근의 단기 기억이 먼저 손상이 되고 과거 기억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먼저 떠올리시는 거는 더 초기에 도움이 되겠죠. 우리도 방금 15분 전의 일을 더 깜빡하시지 15년 전의 일은 중요한 사건은 좀 기억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예전에 긍정적인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시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자, 위례어나 약어로 된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는 초기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단어를 또 떠올릴 수 있겠고, 자, 반응하지 않을 때까지도 반복해서 질문을 하셔라. 이거는 중기가 되겠습니다. 뭐 애매하다 하시면은 중기로 가시면 되겠고, 자, 이건 아셔야겠네요. 대상자의 방에 있는 모든 것에 이름표를 붙인다는 중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명칭 실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어컨에다가 에어컨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다고 했었죠. 네.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이름을 말한다는 말개입니다. 어르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시지 마시고 어르신 홍길동 어르신이라고 인지를 시켜주셔야겠고 저는 요양보호사 누구입니다. 라고 인지를 시켜주셔야겠습니다.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말기.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말기 대선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6번 치매 대상자가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때 도움이 되는 요양보호사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가 빨리 도토리 주우러 가자. 남들이 다 죽기 전에 점점점. 요양보호사의 대답은 1. 밖에 나가고 싶으세요? 2. 미끄러워 위험하니 다음에 가요. 3. 배고프신가 봐요. 맛있는 거 드릴게요. 4.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도토리는 가을에 줍잖아요. 5. 아무도 주워가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정답은 4번 지금은 한겨울입니다. 도토리는 가을에 줍지 않습니까?가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며 도토리 주우러 가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계절은 겨울입니다. 근데 대상자는 지금 도토리가 나는 가을이라고 지금 생각하셨기 때문에 진압력, 시간 진압력이 떨어지신 상황이 됩니다.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 순으로 떨어진다 보시면 되는데 진압력이 떨어졌을 때는 인지를 콕 시켜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뭐 장소, 뭐 사람이죠. 사람 등의 장소를 인지시켜 주시고 뭐 시간 지금 몇 시입니다. 사람 사진을 보여주신다던가. 그래서 4번처럼 지금은 한겨울입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냇물 소리나 새벽닭 울음소리 등 청각을 활용한 인지자극 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1. 공감력 증대 2. 계산력 증진 3. 억제력 향상 4. 진압력 강화 5. 친화력 확대 정답은 4번 진압력입니다. 빗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청각적 자극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자극할 수 있고 이 소리를 듣고 지난 일까지 이야기한다면 언어 능력과 진압력까지도 자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10년 전에 내가 살았던 동네 앞에서 냇물 소리를 들었지 라고 하시는 거는 진압력, 예전에 있던 일을 기억하시면서 10년 전이다 라고 했던 진압력까지도 자극할 수 있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48번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겠죠.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인지 훈련을 할 때 향상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은 예시는 첫 글자가 이응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이응표 하세요. 여보세요 동그라미 영어사전 동그라미입니다. 1. 주의력 2. 언어의 유창성 3. 기억력 4. 운동 능력 5. 진압력 정답은 1번 주의력입니다. 해당되는 지금 상황은 특정 글자 고르기이고 언어적 자극과 주의력 향상이 목적입니다. 지금 주의 깊게 글씨를 보시면서 첫 글자가 이응으로 시작되는 거에 이응표를 해야 되는 인지 훈련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의 인지 기능 훈련 중 어떤 기능을 향상하기 위함인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세요. 고구, 괄호, 옥, 괄호, 수. 네, 예를 들어서 보기 1번 주의력, 2번 관리 능력, 3번 기억력, 4번 언어 유창성, 5번 진압력. 답은 4번입니다. 언어의 유창성을 향상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고구, 옥수수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어 보시면서 또 말을 많이 잘 할 수 있는 유창성이겠죠. 좀 많이 잘 하실 수 있는 이걸로 가셔야 되는 목적이 됩니다. 50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 자극 훈련은 1. 탬버린 흔들기 2. 동물 그림 찾기 3. 숫자 따라 쓰기 4. 뇌건강 일기 쓰기 5. 직선 따라 그리기 정답은 4번 뇌건강 일기 쓰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0일입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진압력도 훈련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내가 계란과 후라이에 토스트를 먹었다. 기억력도 해당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인지 기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4가지 훈련부터 좀 기억을 해보시면 빈 물건값 특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님의 물건값은 특이다. 빈 물건값 특. 그래서 뇌 건강 일기 쓰기는 진압력과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고 빈 칸 채우기 같은 경우는 언어의 유창성을 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물건값 계산하기 같은 경우는 계산력을 높일 수 있고 특정 글자 고르기 같은 경우는 주의력과 또는 집중력도 높일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51번 다음은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 훈련 중 어떤 기능을 향상하기 위함인가? 문제 1번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구를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시오. 예시 공채 연필 1번 의사소통 능력 2. 관리 능력 3. 기억력
4. 언어 유창성. 5. 진압력. 정답은 4번 언어의 유창성입니다. 공채, 연필, 볼펜, 지우개 등등등등등등 말씀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죠? 2번 다음과 같은 인지자극 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맷돌 사진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즐거웠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언제 무엇을 만들 때 사용하셨습니까? 라고 그림 사진이 나왔네요. 네. 1. 인지기능에 문제없는 대상자. 2. 경증 치매 대상자. 3. 중증. 4. 말기. 5. 중고도 치매 대상자 중에서 정답은 2번 경증 치매 대상자입니다. 물건 보며 과거 해상하기이고 특히 과거를 해상하는 것 자체가 초기, 중기, 말기 중에서 초기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맷돌 사진이 나오면서 이거와 관련된 기억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한 경증 초기 치매 대상자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자극 훈련 중 어떤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인가? 가지 1번, 고추 2번, 문제에서는 빈칸이 있습니다. 그림마다. 네. 1. 계산 능력. 2. 언어의 유창성. 3. 기억력. 4. 운동 능력. 5번 진압력. 기억력이죠. 그래서 그림과 숫자를 짝지어 기억하기입니다. 가지 1번, 1번이었지?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는 경증 치매 대상자입니다. 방금 했던 거를 또 기억하시는 것 자체가 또 도움이 되시니까 최근 기억을 깜빡깜빡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 훈련은 총 7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법은 여그, 점선, 물건 보며 손 모양을 똑같이 그리는 거야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 점선으로 옮겨 그리기, 선 따라 그리기, 5. 물건 보며 과거 해상하기, 6.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 7. 똑같이 그리기까지 경증 대상자입니다. 54번 다음과 같은 인지자극 훈련을 하기에 적합한 대상자는 인지 카드가 있고 이렇게 허수아비 사진에 귀퉁이가 잘라져 있습니다. 대상자는 찾아보시지요. 네. 정답은 3번 중증 치매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가려진 그림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그림의 이름을 찾는 프로그램이고 오래된 물건, 컬러 사진 등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5번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기능은 같은 도형 안에 낱글자를 조합하여 적절한 단어를 만드시오. 예시는 사과, 결혼, 여름이고 카드가 한 장씩 나눠져 있습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정답은 3번 기억 관리 능력입니다. 사과란 단어를 잘 기억하셨다가 사 찾고 과 찾고 사과를 만들어 보시는 거죠. 중증 치매 대상자 훈련이고 네, 지금 같은 도형 안에 낱글자를 조합해서 단어를 만드는 운지 훈련이 되겠습니다. 기억 관리 능력이 목적이었습니다.